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CEO에 대해서 또 한 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아보면 좋을 거예요. 많이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분이 어디 회사 CEO인지 혹시 아세요? 미국의 버크셔 허드웨이라는 회사인데, 원래 워런 버핏이 처음에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이게는 뭐 방직이나 뭐 하여튼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투자 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이 회사 주식이 하나에 몇 년 전에 1억 7천만 원인가 주식 한 주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마 2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1년마다 한 번씩 주주들에 보내는 편지에 갖고 그 버크셔 해더웨이 본사가 있는 게 미국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소도시인데, 여기서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초대를 해줘요. 뭐 멀리 있는 사람은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와서 거기서 투자자들이 같이 1년 동안 이제 버크셔 하드웨이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런 거 설명도 듣고, 어떤 이제 친분의 장을 마련하고, 이제 또 그 워런 버핏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투자할 건가, 이런 본인의 투자 철학 같은 거를 얘기하고 뭐 이제 서로 그런 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게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게 꿈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한데, 뭐 워런 버핏이 예전에 이제 빌 게이츠하고 이제 굉장히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이제 빌 게이츠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지금 워런 버핏은 아마 거의 9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어찌 됐든 아직도 건강한데,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워런 버핏이 가장 크게 투자를 할 때 목적으로 삼는 거는 10년 동안 보유할 만한 주식인가, 그 주식이 그걸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거면 1초도 보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장기 투자의 어떤 달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워런 버핏의 스승이 이제 벤자민 그레임이라고 이제 가치 투자가의 아주 대가인데, 그래서 이제 그 워런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기가 파트타임으로 해서 돈을 벌으면서 그 돈을 조금씩 저축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워런 버핏의 투자 철칙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아주 그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고 쓰는 거, 아무리 불황이 와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항상 IT 붐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그때는 상대적으로 투자율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IT 쪽에 잘 알면 자기도 투자하겠다는 거. 그렇지만 잘 모르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산업이 아무리 유망해도 본인이 잘 모르면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라든지 질레트라든지 이런데, 뭐 월마트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 사실은 이렇게 큰 회사에 투자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중견기업을 많이 인수하는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의 철칙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를 인수해달라 하고 투자 제안서를 보내면 10분 안에 결정을 해줘요. 근데 워런 버핏이 철칙을 삼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브랜드 가치와 현재 현금 착출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고 현재 기업 이율이 높은데 왜 기업을 팔게 되느냐,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기업을 파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상속에 연관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제 회사를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0분 안에 그걸 판단을 해서 바로 현금으로 줘요, 그냥 버크셔. 근데 이제 만약에 원하면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 워런 버핏은 현금을 주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가구업체를 샀다 그러면, 이 보통은 버크셔 해더웨이가 그 회사 주식을 삼으로 해서 그 회사 가치가 상당히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에 모기업인 버크셔 해더웨이가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자금이라든지 확장을 할 때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버크셔 해더웨이에 파는 즉시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드웨이는 현금을 주자마자 엄청나게 몇십 프로 수익을 바로 그 자리에서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건 버크셔 해드웨이가 그만큼 시장에서 신뢰를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버크셔 해드웨이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비난도 약간 있긴 있어요. 버크셔 해드웨이 워런 버핏이 이제 그런 부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막 이제 그런 걸 주장하면서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결국은 워런 버핏은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얼마도 안 내도 되지만 일반 기업들에서 세금을 더 내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속세라든지 그런 걸 부담을 시키면서 버크셔 해드웨이 좀 더 회사를 많이 팔도록 만들려고 한다. 어떤 저거 하나의 술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처음부터 뭐 염두에 두고 워런 버핏이 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제 다음번에 제가 BYD라고 중국에서 최고 큰 이제 전기 자동차 회사를 좀 소개를 할 건데, 거기도 이제 워런 버핏이 지분을 10% 정도 갖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 회사 주가도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워런 버핏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건지, 그래서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으로는 워런 버핏이 선택한 CEO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읽다 보면 워런 버핏이 어떤 식으로 CEO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벤치마크할 점이 있을 거예요.